오, 잘 먹는다. 모성애가 막 샘솟네. 배변 배는 유도해줘야지. 악갱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귀엽다, 소중하다. 곧 악갱이 대란입니다. 늦은 봄, 가을철에 많이 태어나는데요. 이렇게 귀엽고 연약하고 소중한 우리 악갱이들 육묘 난이도는 극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보는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악갱이들 성장 단계별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눈 감아! 저희 집 셋째 도련님 이거든요. 근데 도련님이 이렇게 눈을 번쩍 뜨고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사실은 다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지나야지만 처음 눈뜨기 단계. 이때까지도 시력은 온전치 않습니다. 눈은 떴지만 세상이 다 뿌옇게 보이고 잘 제대로 안 보이는 이런 느낌. 자, 발달 과정 두 번째는 폭풍 성장의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후 3주령까지 자고 일어나면 또 커졌네? 제과 콩나무에서 콩나무가 자라듯이 매일매일 쑥쑥 자라는 시기이고요. 이때는 하루에 10에서 30g까지도 성장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려면 엄청 먹어요. 그래서 엄마 고양이도 엄청 힘들 때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눈이 트였으니까 그 다음은 귀가 트이는 시기입니다. 사실 새끼 고양이들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귀도 이렇게 접혀 있어요. 말려가지고 이렇게 귀도 접혀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귀가 열리고 실제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시기, 대략 생후 2주령이 되면 그때부터는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태어나고 나서부터 하나씩 감각이 열려나가는 게 고양이의 되게 특징적인 발달 과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뿅뿅뿅 이렇게 뛰는 모습, 할로윈 킥 자세로 막 이렇게 뛰는 그런 모습 생각하시잖아요. 요거는 태어나고 나서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 됐을 때 모습이고요. 생후 2주령 되는 새끼 고양이들은 아직 근육이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도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톡 치면 톡 넘어질 것 같은 자세로 바들바들 떨면서 걷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막 태어난 새끼 고양이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잇몸밖에 없는 상태, 맨질맨질한 상태인데 2, 3주령이 되기 시작하면 앞니부터 이빨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귀여운 이 조그만 앞니가 얼마나 하찮고 귀여운지 그거는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좁쌀만 하겠다. 자, 발달 과정의 다섯 번째, 생후 6주령부터 고양이들은 이유식을 시작하고 생후 2개월 정도가 되면 완전히 일반 사료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도 당연히 계속해서 폭풍 성장을 이어나가는 시기이고 너무 중요한 사야 시기이죠. 이 시기에 새끼 고양이들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어떤 경험들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람과 좋은 관계성을 맺는 고양이가 될 긴장되고 불안감을 가진 고양이인지 결정되는 시기라서 보호자도 시간과 정성을 더욱 더 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개월에서 6개월령 정도가 되면 이제 고양이들이 성성숙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당연히 예방접종도 다 완료가 된 상태여야 되고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이 친구들의 평생 건강 그리고 행동학적인 문제에 대한 예방까지도 지켜줘야 되는 바로 그 시기. 이렇게 성장기가 점점 마무리돼서 12개월령이 되면 사실은 급속성장기는 거의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왜소하고 체구가 작았던 친구는 계속해서 젖을 잘 못 먹습니다. 원래 잘 먹는 친구의 덩치 한 절반 정도. 이 왜소한 고양이의 영양 섭취를 위해서 보호자분이 잘 챙겨주셨을 때는 놀랍게도 성장이 다 완료됐을 때 제일 컸던 친구랑 체격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상황들은 종종 있습니다. 메탈남님네 막내도 엄청 쬐끔했잖아요. 왜소하고. 그쵸 그쵸. 폭풍 성장 기간 중에서도 생후 2개월령 요 시기가 고양이들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이 티스푼만한 이 조그마한 위 사이즈의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 성분을 잘 챙겨줘야 되는 그런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유를 먹이게 되는데 모유를 먹어야 되는 시기에 고양이들 영양 섭취를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근데 키트가 이렇게 다 챙겨져 있어요. 고양이들이 먹고 싶은가 봐요. 어렸을 때 생각이 갑자기 나나 보네. 자, 이렇게 분유 파우더가 들어가 있고 무려 젖병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젖병 꼭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우더를 계량해서 뜰 수 있는
계량 스푼 이렇게 세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새끼냥이를 구조했다고 하더라도 티스푼으로 갑자기 분유를 떠먹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패키지에 보면 이 시기별로 어느 정도 양을 먹이는 게 좋을지 권장량까지 다 적혀져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도련님한테 분유를 먹여야 되는 상황인데 깨끗하게 손을 씻어 주시고요. 용기도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척이 다 끝난 이후에는 물을 끓여서 식혀 주시면 되는데 50도 이하가 되게 식혀 주셔야 돼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끓는 물에 라면 끓듯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야야, 이거 도련님 거야.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촬영에 방해를 하는 거야. 한 스푼의 밀크 파우더를 20ml에 데펴 놓은 물에 넣고요. 자, 이렇게 덮고 영양가 좋고 맛도 좋은 로얄캐닌 베이비 캔밀크 잘 섞였으면 젖꼭지를 잘 연결을 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먹이면 안 됩니다. 뜨겁지는 않은지 손목에 체크. 직접 분유 수유를 네가 급속 성장기야. 안전한 모유 수유를 위해서 조금 세팅을 했습니다. 자, 준비된 분유 온더 트랙까지 끝난 이 분유를 가지고 어떻게 먹일 거냐.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새끼 고양이들 배가 하늘을 본 상태에서 사람 어린아이 먹이듯이 이렇게 먹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연성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새끼 고양이들은 이 후두덮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실수로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경우, 그러면 이게 기관지, 폐로 넘어가게 되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눕힌 자세에서 먹이는 게 아니라 배가 땅을 본 자세, 엎드린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본 자세에서 이렇게 한 방울 정도 맛을 보게 해주고, 처음에는 이 젖꼭지에 적응을 못해서 젖병 빠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입 주변에서 오물조물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촥 하고 본능적으로 쫙쫙 빠는 순간이 오거든요. 계속해서 이 친구가 분유를 먹을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양 성분의 포뮬라가 가장 이상적으로 이미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파우더와 섞어서 급여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병원 가면 분유 먹이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고양이 전용 분유를 먹여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유 성분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로얄캐닌 베이비 캔밀크를 추천을 드립니다. 수의사와 영양 전문가가 함께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진 어미 모유와 거의 흡사한 형태의 분유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좀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줄 수 있고요. 모체 이행 항체가 감소하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항체를 늘려주는 시기 중간 단계에서는 면역 공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면역 기능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고려해서 제품을 개발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기에 구분 없이 전연령 사료가 있긴 하잖아요. 자, 고양이들이 생애 주기별로 성장 속도도 차이가 있고 신체 건강 상태, 각각 장기별 상태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연령 사료로 모든 연령대의 영양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질감이라던가 씹을 수 있는 크기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가 되어 있는 연령별 맞춤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생후 2개월령까지는 모유 성분과 가장 유사한 분유를 급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생후 4개월령까지 부드럽고 영양 성분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료, 그리고 그 이후에는 키튼 사료, 12개월령 요 시기 정도부터는 성묘용 사료로 교체해서 급여하시는 것이 맞춤 영양 공급이 되고 있다. 영양소는 부족해도 문제고 너무 과잉이어도 문제예요. 그래서 성묘 고양이들이 키튼 사료 먹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대부분 그 친구들 비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속 성장 시기에 항상 질문하시는 행동학 질문 3대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고양이들 합사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면 3개월령 전후 사회화 시기일 때
처음부터 두 고양이를 함께 입양을 하시거나 아직 사유아 시기일 때 빨리 둘째 고양이를 데려오셔서 합사하는 게 정말 쉬운 합사가 가능하다. 두 번째, 울어요. 이 시기에는 우는 이유가 정말 많이 있어요. 보호자한테 원하는 게 있어서 울 수도 있고, 설사를 하거나 몸에 아픈 증상으로도 울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증가가 잘 되는지 관찰해 주시고, 특히 이때는 예방의학 정말 필요한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신경 쓰시면서 가장 자주 동물병원 갈 때니까 건강 상태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요. 당연히 뭅니다. 지금 모든 게 신기하고 지나가는 보호자 머리털만 봐도 달려들어서 사냥놀이 하고 싶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보호자를 자꾸 깨물거나 물려고 하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놀이 공격성이 될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놀아주는 거는 안 되고요. 충분한 놀이, 그리고 이 친구가 충분히 탐험할 수 있는 집안 공간들을 세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몸 건강이 좋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보이는 어떤 행동 변화를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 전에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 친구가 진짜 지금 건강한지, 그리고 영양 상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되는 게 우선순위다. 지극정성한 보살핌으로 저희 도련님이 눈도 부릅뜨고 굉장한 성묘로 성장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시간이었는데요. 지금도 어디선가 태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전국의 사모님, 애기씨, 도련님들,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키트 다 들어가 있고 용량까지 아주 깔끔하게 다 설명되어 있고, 이거 뚜리뚜바 집사님한테 왜 안 알려줬습니까? 로얄 캐닌